안녕하세요. 파랑비입니다. 제 직업은 캘리그라피 강사이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글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글씨 교정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악필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글씨를 쓰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선이에요. 선을 그으실 때 얼마나 똑바로 안정감 있게 그으시냐에 따라서 글씨의 느낌도 많이 달라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을 그으시는 게 이제 동그라미나 뭐 직선이나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따로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선을 예쁘게 그으실 수가 있어서 글씨 자체도 예뻐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씨를 또박또박 써주시는 거예요. 예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적었지만 원래 글씨체는 이렇게 좀 많이 흘려 쓰는 편이에요. 지금 약간 긴장을 하고 써서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는데, 이렇게 쓰는 글씨가 아무래도 이렇게 흘려 쓰는 것보다 더 예뻐 보일 수밖에 없죠. 더 단정해 보이고. 그래서 글씨 쓰실 때는 자음, 모음, 그리고 글자 간에 이렇게 흘려 쓰시면서 연결해 주신 부분을 다 나눠서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나눠서 한번 써줘 보시면 훨씬 글씨가 예뻐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균형이 잘 맞는 글씨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잘 맞는 글씨가 예쁜 글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뭐 자음을 크게 쓰시는 분이든 모음을 길게 쓰시는 분이든 균형이 잘 맞으면 글씨가 이제 예뻐 보이거든요. 사람도 왜 눈, 코, 입 각각 떼어놓고 보면 그냥 그런데 이렇게 합쳐놓고 보면 조화롭고 굉장히 균형이 잘 맞아서 예뻐 보이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균형이 잘 안 맞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음을 굉장히 크게 쓰시고 모음을 이렇게 작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글씨체는 조금 귀여워지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균형이 조금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글씨, 자음의 길이 그리고 모음의 길이, 요 길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엇비슷하게 똑같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너무 길거나 너무 짧거나 해서 균형이 너무 안 맞지 않게 잘 조절을 해 주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자음과 모음 사이의 이 간격도 중요한데요. 간격을 너무 벌리시면 글씨가 다 이렇게 흩어져 보이죠.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써주시고 옆에 적당한 간격을 두시고 옆에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자음은 별로 크지 않은데 모음이 이렇게 길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조금 과장되게 적기는 했는데 이렇게 모음이 긴 경우는 여기에 받침까지 밑에 달리게 되면 글씨가 굉장히 이렇게 길어 보이거든요, 밑으로. 그래서 이 길이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그리고 약간 길게 하신다면 아래쪽보다 이렇게 받침이 있을 때 살짝 이 위쪽으로 길어지는 게 아무래도 균형상 더 잘 맞아 보여요. 그래서 이 길이가 적당한 길이가 되면 이 받침도 좀 올라갈 수가 있고,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글씨도 모여 보이고 더 예뻐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길이도 조금 너무 길어서 좀 짧게 써주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길이는 자음 자체에서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시옷 같은 거 특히 쓰실 때 이렇게 쓰시고 짧게 쓰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렇게. 약간 흉내를 못 내는데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한두 글자나 뭐 캘리그라피 쓰실 때나 뭐 잘 활용을 하시면 개성이 있어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글씨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쓰시게 되면 굉장히 균형이 떨어져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 쓰실 때 시옷, 지읒 같은 거 쓰실 때는 이 길이랑 대략 이 길이가 비슷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약간 정사각 안에 넣어준다 생각하시고 비슷한 비율로 써주시면 훨씬 이렇게 균형이 잘 맞는 글씨를 쓰실 수가 있고요. 또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응 같은 거 쓰실 때 이제 그리기가 힘드시니까 약간 이렇게 이런 끝맺음이 안 좋은 경우가 있으세요. 이렇게 쓰시면 당연히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획을 그으실 때는 정성을 들여서 깨끗해 보이게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그러면 훨씬 예뻐 보이시고, 리을 같은 경우에도 획이 많다 보니까 조금 쓰기가 힘드세요. 잘 쓰면 괜찮은데 어떻게 흘렸으면 안 이쁠 수가 있죠. 이런 획들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써주시면 훨씬 완성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모음 쓰실 때 이렇게 뭐 짧게 길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겹으로 된 모음 쓰실 때 이런 모음들 있죠? 이런 거 쓰실 때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는 것도 자음과 같이 합쳐서 한번 써보자면, 이렇게 되면 좀 균형이 안 맞죠.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이 모음의 길이가 엇비슷하게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악필 규정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만 기억을 잘 하고 주의하시고 쓰시면 훨씬 예쁘게 글씨를 쓰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깨끗한 선으로 그어주시고요. 깨끗한 선이 모여서 예쁜 글씨가 됩니다. 두 번째는 글씨를 반듯하게 또박또박 흘려 쓰지 않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균형이 잘 맞는 글씨 있는데 글씨끼리 자간이나 그리고 자음과 모음 사이의 간격도 있고요. 그리고 자음, 모음 길이,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질 때 글씨가 훨씬 단정하고 깔끔하면서 예뻐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세 번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훨씬 예쁜 글씨를 쓰실 수가 있으세요. 글씨라는 게 짧은 시간에 확 바뀐다기보다는 오랜 습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씩 꾸준히 써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쓰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분들의 글씨를 이렇게 고쳐가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